아까 말한 대로 심영래 사건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봐봐요. 여기 개그맨 윤정수도 파산 신청했네.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저번 때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되는 걸 봤죠. 그건 우리가 판결문 뭐 비실명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산에 이해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게 불특정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프라이버시 이런 거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파산에 따른 법률 관계가 관계되는 사람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것이 파산법에 있어서 그걸 공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옛날에는 신문에 공고하는 거였어요. 신문에. 그 파산된 것을. 근데 지금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고되는 거죠. 하여튼 9월 13일 날 파산을 신청했는데 아직 신청했으니까 그 뒤에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까지의 기사는 아니네. 신청했다는 기사네요. 이의정 탤런트인가? 가수인가? 이의정은 또 뭐 거짓으로 파산 신청했네요. 이의정이 6년 전 파산 신청 다시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 한 것으로 들어왔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사기 파산은 다 취소시켜 버리는데 이게 취소는 안 된 것 같아. 이 사람은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 나온 거로 보니까 원래는 이게 면책 취소되고 다 이제 거짓부렁한 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취소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심영래 170억 원. 심영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영래 파산 선고에 이어 100억대 빚을 탕감받게 됐다. 170억 탕감받았대잖아. 이거 되게 거의 1, 2등, 3등급의 개인의 경우는 크게 큰 거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은 순수 개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영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거니까. 그래서 무슨 임금 같은 것도 안 주고 그래서 고발당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면책이 설사 됐어도 뭐는 줘야 된다? 임금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법무사는 회생 신청을 했네. 회생 신청은 파산하고 달리 아까 말한 대로 자격 박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파산이 선고된다는 게 아니고 회생 절차는 파산 그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해체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라 일단 채권자의 추심을 스탑시키고 차분히 5년간 갚겠다. 이런 거니까 자격 박탈 같은 개념은 여기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격이 이렇게 박탈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이 안 되면 곤혹스러우니까 그런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껴있는 경우라면 회생 신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 채무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이런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이해되겠죠. 지방자치단체도 파산되고 은행도 파산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은행이랑은 거의 막 국가가 이렇게 뭐 국가적인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예금 뭐 못 찾고 뭐 이런 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국가가 파산하면 국가가 뭐 거의 이탈리아인가 어딘가 파산 지경이죠. 국가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 우리도 IMF 때 거의 그 지경에 이르렀던 거 아니에요? 그럼 파산되면 어떡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파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자기네 조세 수입 등과 실제 공사하느라고 지출하고 뭐 이런 거에서 언밸런스 하면서 그렇게 파산도 나오나 봐요. 국가가 도와주나 어떡하나 모르겠네. 어딘가는 지역 단위 농협인가가 그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우스 같은 거 태풍 맞으면서 다 쫄딱 망하면서 파산 면책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지역의 농협에서 돈 빌린 거 다 탕감받으니까 갑자기 그 하우스 농민들은 그래도 면책 받아서 재출발하게 생겼는데 어디가 쫄딱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의 농협이 쫄딱 망했잖아요. 다 지금 대출했던 돈 하나도 회수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쪽이 면책받았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면책받았다는 것은 그 농협 대출한 거 회수 못하는 거 아니야. 농협이 거꾸로 파산했어요. 아울러서 그 얘기를 한다면 이 면책이 되는데
주채무자가 면책이 되는데 보증을 쓴 사람은 우리가 민법적으로 보면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 등에 의해서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해야 되는데 이 면책은 자연채무라고 했죠. 성질이. 완벽하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책임에 있어서 자연채무 그렇게 해석하는 한은 보증채무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은 가뜩이나 억울해 죽겠는데 주채무자는 면책받아서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자기도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됐었으면 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면 자연채무로 주채무가 면책돼봤자 자연채무적인 것이니까 보증채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증인은 갚아줘야 돼요. 이거 무슨 날벼락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지금 코 깼는데 거기서 주채무자는 면책받았다고 해서 빠져나가면서 자기는 다 독박 쓰면서 갚으라고 하니 근데 지금 규정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소멸되지 않아요. 보증채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막 올렸네요. 내가 기사를 올렸으니까 여기에 유명인들이 있으니까 기사로 올렸고 유명인들이니까 뭐 실명이 알려지는 게 뭐 이미 알려진 거니까 제가 과감하게 이름을 밝혔는데 실제 이름을 이제 이렇게 공고하고 하는 거가 돼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건 조금 본인들 혹시 나오는 사람들이 이상할까 봐 지금 이걸 실제 봄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예컨대 청주급 가보죠. 청주에는 뭐 아는 사람 없겠죠. 우리가 서울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개인회생에 대한 게 지금 쭉 벌써 오늘 4일이면 오늘인가요? 어제? 벌써 수도 없이 올라오네. 이 사람은 양머란 사람은 100% 갚고 53개월 만에 갚네요. 채 5년 안 걸리고 다 갚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 굳이 이거 왜 했나 싶은데 당장 자기 어떤 빵가게 같은 거 하는데 막 그런 거 추심 들어오는 거 스탑시킨 거죠. 그 5년, 53개월 어느 시점에.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 수입이 괜찮았는데 아니면 애초에 그 채무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53개월 만에 그렇죠. 이 사람은 100% 60개월까지 안 갔네. 5년 다 안 갔네요. 그렇죠? 이런 변제 계약안이 지금 인가된 거네요. 지금 53개월 정도의 지금 원금의 100% 정도를 갚겠다라는 변제 계획안이 양머라는 사람의 변제 계획안이 지금 인가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혜택은 뭐냐면 이자 같은 거는 지금 더 안 갚아도 돼요. 이 사람 원금. 우리 개념은 채권자 개념은 60개월까지 53개월에 원금 다 됐으면 이자까지도 쳐가지고 몇 개월이라도 더 갚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금 다 갚으면 이렇게 해서 인가가 됐네요. 이자는 다 무시해버렸네. 이해되겠죠? 인가 결정이 문머란 사람은 이 사람 60개월에 100% 인가계획 냈네요. 여기는 지금 상태에서 100% 예정하는 식으로 냈네요. 전머란 사람은 24% 정도의 변제 계획안을 냈는데 인가됐네요. 이해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개인회생은 이 정도 지금 먼저 떴기 때문에 보고 다시요. 파산을 한번 보죠. 파산에 대한 공고를 보죠. 12월 3일이면 어제 날짜네요. 여긴 청주는. 여기 제목을 보니까 파산 선고, 파산 폐지 결정. 이거 동시 파산 폐지예요. 선고와 동시에 폐지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보죠. 변머라는 사람 결정, 요 시간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급박하고 해서 시간까지 이렇게 탁 나와요. 파산 선고한다, 동시에 파산을 폐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선고, 폐지한다. 지급불능이라는 파산 원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폐지하는 것의 요건은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이게 지금 폐지하게 되는 그 이유죠. 지급불능은
파산을 선고하는 이유가 되고 절차를 비용 유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재산 상태가 좀 부족하니까 굳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즉 파산 절차를 밟는다. 이 부분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폐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들은 이의할 거 있으면 이의하라라는 거죠. 이의를 하라.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파산 재산 상태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파산 선고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이의를 할 거 있으면 해라라고 신청 기간을 주고 있네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동시 파산 폐지 이런 게 있네요. 이 면책 결정 공고는 김某란 사람은 지금 면책이 되네요. 여기 파산은 2011 하단 사건 번호가 파산이 선고됐고 2년 전인데 그 다음에 면책이 그때 사건 번호가 지금 같이 이렇게 붙어 있죠. 1786으로 같이 붙어 있는 사건 번호니까 파산 신청하면서 면책 신청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원적으로 번호가 안 붙어 있잖아요. 다르게 안 붙어 있죠. 요 사건 번호만 다르지 요 뒷번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에 파산 선고하고 면책 신청 같이 한 거고 지금 한 1년이 더 흘렀네. 2년 만에 면책이 허가됐네요. 요 사건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요 파산 선고 요 사건 번호를 치면 요 사건 번호 치고 여기는 실명 나오니까 이 실명을 쳐서 그 사건 검색에 가보면 언제쯤에 파산이 한번 선고됐을 거예요. 지금 동시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파산 선고하고 나서 면책이 허가되니까 2011 하단 1786 파산 사건은 지금 파산 선고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 보니까 요 앞에 언젠가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건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대부분 파산 폐지 결정 및 이의 신청 기간 공고 똑같은 틀이네요. 면책 결정 공고. 우뭐란 사람은 역시 지금 같이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사건 번호가 이렇게 같이 지금 부여되어서 2012 사건으로 있으니까 그때 파산 신청하면서 같이 면책이 신청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면책이 허가된 것 같아요. 반면 어디 그럼 다른 동네 한번 봐볼까요? 인천은 예를 들어 여기는 파산 선고 결정만 있다는 거는 동시 폐지는 아니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어 있겠네요. 여긴 파산관제인이 선임됐죠.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됐죠. 다 대부분 파산 선고고 여기는 동시 폐지는 없네요. 동시 폐지는 없어요. 많이도 선고되네요. 요 파산 폐지 요거는 20페이지죠. 아마 동시 폐지가 아니고 선과 동시 폐지가 아니고 파산관제인이 있다가 파악해봐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이시 선과 동시가 아니고 이시에 폐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면책 이런 사건 등을 공고된 것을 봤어요. 이게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막 무진장 지금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이 허가되고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최고 많은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의 무게감은 뭐 정식의 판결 절차하고는 다르겠지만 사건 수는 하여튼 지금 최고 법원의 사건 수로는 최고의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파산법 자체가 학부든 로스쿨이든 지금 교육되지 못한 채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잠깐 한 타임 두 타임 만에 그래도 파산이 뭔가 면책이 뭔가 개인회생이 뭔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프레시 스타트라는 이념하에 이 면책제도 그게 채무자에 있어서 빚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재출발하면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다시 편입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제도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프랭카드적으로 걸려 있는 거 보면 조금 브로커성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절차를 이제 이용하는 데 대해서 조금 왜곡시킨달까, 남용적으로 한달까, 뭐 이런 면의 부작용 같은 거는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게 채무자의 구제, 민사구제법으로서 지금 한 학기 내내 배우는 마지막쯤에 지금 처음에 채권, 대여금 의주의 금전채권의 그런 분쟁 해결에서 쭉 배워오다가 지금 마지막에 채무자의 구제, 그래서 우리가 민사구제법으로서의 구제 중에 채무자의 구제 이런 측면에서 파산 면책, 개인회생 이것을 살펴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민사구제법 수업이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